안녕하세요. LA의 존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이버트럭 테슬라의 첫 번째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짐 크레이머가 독서를 날렸고요. 그리고 샌디 먼로가 포드의 그 수석 기술자에게 테슬라 더 공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샌디 먼로가 포드의 자율주행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평가를 내려놓은 영상입니다. 우리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이 자율주행을요, 포드의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면서 누구랑 같이 테스트를 했냐면요. 자,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 빌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크리스 빌만은요, 아래 이제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포드의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칩 엔지니어입니다. 즉 뭐냐면 수석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드의 전체적인 자율주행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저도 오늘 속으로 굉장히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샌디 먼로는 유명하잖아요. 독설로도 유명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 있는 수많은 자동차를 다 분해해서 정말 솔직담백하게 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테슬라 차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정말 엄지척을 딱 들었던 것처럼, 자, 오늘 그래서 그 내용들을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샌디 먼로는요, 프리웨이를 올라탑니다. 즉 고속도로를 올라타서 포드의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요, 이 포드의 자율주행 기술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포드의 자율주행의 그 특별 이름은 뭐냐면요, 블루 크루즈라고 합니다. 자, 블루 크루즈.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름을 오토파일럿 혹은 FSD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포드의 자율주행 이름이 블루 크루즈인데, 이 블루 크루즈가 작동이 나름대로 처음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이 포드의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중간에 오프 램프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오프 램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중간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로컬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로컬로 자율주행 기술로 못 빠지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 중간에 대구에 내려서 점심을 먹고 싶어요. 그럼 자율주행으로 부산에서 쭉 가다가 대구로 빠져야 되잖아요, 자율주행 기술로. 근데 이걸 못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손을 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사실 이 샌디 먼로의 표정이 계속 이렇게 굳어 있거든요. 이게 좋지 않아요. 주행 내내 그렇게 만족을 못하는 눈치를 보이거든요. 여러분 영상을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샌디 먼로가요, 사실 뭐와 비교를 하냐면 테슬라 모델 3, 자기가 직접 지금 타고 있거든요. 모델 3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델 3와 비교를 하는데, 모델 3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시스템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왜냐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램핑 아웃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율주행 기술만으로도. 근데 포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자, 그런데요, 포드의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앞으로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t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로컬로 못 빠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또 지적을 하냐면요, 이 블루 크루즈, 포드의 자율주행은 곡선 주로를 못 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곡선 주로, 그죠? 커브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율주행으로 못 다닌대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개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자율주행이냐 하면서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게 곡선 주로를 달릴 때 이제 운전자가 직접 개입해라고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 사인도 희미한 거예요.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샌디 먼로가 갑자기 그 사인을 눈으로 확인하고 갑작스럽게 놀라면서 확 핸들을 잡거든요. 자, 그 장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 매뉴얼리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각됐는데요. 특히 레인 체인지 할 때, 레인을 체인지할 때 자율주행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자율주행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 자율주행이 스스로 레인 체인지가 안 되면 도대체 그게 뭐가 자율주행이야? 레인 체인지 할 때, 직접 우리가 손을 올려서 바꿔야 된다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황당하죠. 자, 그리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샌디 먼너가요. 고속도로 자율주행 말고 너네 그 도심에서 아주 복잡한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이 포드의 수석 이 개발 디자이너가요. 뭐라고 하냐면은 빌만이 그 부분에서 클리어하게 답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돌려서 이렇게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처럼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리어하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테슬라가 지금은 최근에 9.2, 9.3까지도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9.2 버전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심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기술이에요, 사실 이게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 시장 바닥에서도 운전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율주행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요, 이 자율주행 테스트 마지막에 여행 말미에 샌디 먼너가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블루 크루즈, 즉 포드의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로 앞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개선해야 될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There's a lot of room to improve. 너무나도 개선해야 될 게 많다. 니네 포드의 자율주행 기술은. 그러면서 일단 먼저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지적하냐면요. 니네가 고속도로에서 커브길, 즉 곡선주로, 완만하게 곡선주로의 주로만이라도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완주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니네가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내놓았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곡선주로도 자율주행을 못한다면 그게 자율주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샌디 먼너가 여러분 이 테스트하는 주행 내내 굉장히 인상을 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그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걸 테스트라고 지금 나보고 테스트해보라는 거냐라는 그런 모습을 시종일관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테슬라 자랑까지 합니다. 자, 이 샌디 먼너가 자기가 직접 그 모델 3를 타고 있거든요. 차가 몇 대가 있는데요. 모델 3가 자기의 차인데, 이 모델 3를 몰아봤죠. 자율주행으로요. 또 최근에 공개되어진 그 Full Self Driving 베타 버전 있죠. 9.2 버전이요. 자, 이것도 직접 눈으로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That is really impressive. 정말 환상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놀랍다라고 평가를 하죠. 사실 이 얘기를 포드의 자율주행 담당자, 전체 디렉터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돌려까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포드 기술자 전체 디렉터에게 네가 포드에서 일하고 있지만 테슬라를 구해서 테슬라 차를 한번 운전해 보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try it out 해보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네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네가 직접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타보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고 네가 전적으로 이 포드의 자율주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될 거라는 얘기를 돌려까기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돌려서 얘기했지만 테슬라 자율주행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포드의 자율주행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홀 마스 캐딜락이라고 하는 테슬라 전문 블로거죠. 이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홀 마스 캐딜락이요, 자신의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샌디 먼너가 포드의 그 자율주행 전체 디렉터에게 이 얘기까지 했다 얘기합니다. You gotta try FSD beta. 즉 FSD 테슬라의 FSD 베타 버전을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운전해보고 그러고 나서 제발 좀 이 자율주행 기술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좀 이렇게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요 이것에 대해서 엄살을 좀 부립니다. 좀 허세죠 일종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요, FSD 베타의 9.2 9.2 버전도 사실은 별것 아니야 이렇게 뭔가 좀 허세가 있죠. 뭐 이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야, 9.2 버전도
뭐 별것 아닌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테슬라의 그 현재 자율주행 AI 팀이 더 빠른 속도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다. 완전히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다. 자, 얼마 전에 AI 대회에서 우리 그 놀라운 기술을 다 봤죠. 제가 다 영상으로 설명해 드렸지만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기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속도로하고 도심에서 그 정말 붐비는 도심에서의 자율주행을 하나로 연결해서 한 상품으로 내놓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건 내럴 뉴트워크의 엄청난 그 이제 리트레이닝 기술이 필요한 거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만간에 나올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트위터를 보냈습니다. Just drove FSD Beta 9.3. 자, 이 9.3 버전이 이제 지금 나왔는데, 먼저 일론 머스크가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사디나에서 LAX까지 운전을 해봤는데 놀랍게 지금 임프루브 됐다고 얘기를 하죠. 파사디나는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 LA에 있는 데인데요. 근데 이 파사디나에서 이 LAX가 이제 LA 공항이거든요.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여기서 직접 운전을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much improved, 굉장히 향상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9.3 버전이 이제 공개될 텐데 이것은 9.2 버전을 압도할 정도로 또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테슬라의 AI 기술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포드나 뭐 GM이나 전 세계의 자율주행이 따라올 테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못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소식인데요. 자, 오랜만에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에 대해서 독서를 좀 날렸습니다. 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요.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독서를 오랜만에 했는데, 우리 그 자세한 내막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AI 데이가 끝나고 나서 많은 기자들이 짐 크레이머에게 테슬라 로봇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설명해 달라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자 짐 크레이머가요, 테슬라 로봇에 대한 질문을 좀 회피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시원한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히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여러분, AID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부하지 않고 알 수가 있나요? 한국의 애널리스트건, 여러분, 미국의 애널리스트건, 그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 영역은 최첨단의 기술의 영역이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애널리스트건 전문 애널리스트건 그냥 일반 대학생이건 간에 공부를 스스로 하는 사람이 더 전문가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anyway, 그런데요, 사실 그래서 이 테슬라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것은 피하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내놓더라고요. 사이버 트럭에 대해 얘기하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아래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이버 트럭을 실제로 봤다. I saw the actual pickup truck. 그 사이버 트럭을 실제로 보니까, 야, 사이버 트럭을 살 바에는 그냥 포드에서 나온 150 있지 않습니까? 그 포드에서 나온 트럭을 차라리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 그게 생긴 게, 사이버 트럭이 생긴 게 어글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못생겼다. 그러니까 생긴 게 그렇게 이쁘지 않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이버 트럭을 사는 사람들은 테슬라 마니아가 아닌 이상은 누가 사겠냐라면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독서를 한 거예요. 짐 크레이머가 지적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의 외모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이버 트럭의 그 외모가요, 사실 unorthodox, 전통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전통을 파괴하고 있죠? 그리고 polarizing 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모습도 아니고 일반적인 트럭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이 사이버 트럭을 디자인할 때에 그걸 강점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고 전통적인 모습, 식상한 모습이 아닌 뭔가 새로운 모습을 사실은 생각하면서 이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그게 바로 테슬라의 강점이기도 한 거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강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볼 때에 전통적으로 이 픽업 트럭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직사각형 모양의
뒤에 사각형의 짐 실는 거, 그리고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앉는 자리도 뭔가 좀 불편하면서 너무 식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과 같은 뭔가 우주에서 운전을 하는 그런 모습의 이 트럭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인기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120만 명이나 벌써 사전 주문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모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어떤 그 선호도가 나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짐 크레이머가 독설 아닌 독설을 했지만 짐 크레이머는 테슬라의 완전 팬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지지자거든요. 한때 초창기에는요, 테슬라에 대해서 독설을 많이 했지만 이내 이 테슬라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입장을 바꿉니다. 내가 틀렸구나. 테슬라의 완전 지지자가 돼서 요즘은요, 테슬라를 디펜스 하는데 아주 최선봉장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이 기사 잘 모르시죠? 쉐브롤레에 있어서 만들어낸 그 볼트 EV라고 있습니다. 전기차 야심차게 내놨는데요, 볼트 EV를요. 근데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전량 리콜이 됐어요. 여러분, 이 기사 모르시죠? 테슬라는 리콜 몇 개만 나오더라도 신문에 도배를 하는데요. 이렇게 쉐브롤레가 볼트 EV가 전량 리콜이 나왔는데도 별로 다루지도 않아요. 그만큼 관심도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찌됐건요, 볼트 EV가 나왔는데 전량 리콜인데, 이게 리콜하면서요, 지금 1조 원이 들어야 된대요. 이걸 다 수리하려면요, 바꿔서 돌려주려면 무려 1조 원이나 지금 비용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데미지가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짐 크레이머가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테슬라만 비난한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교통국에서 말이죠, 교통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조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했었어요. 미국 땅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 다친 사람이 겨우 지금 일어난 사고가 7건인데, 수년간 일어난 사건이 7건인데, 사실 미국 땅에서 술 취해가지고, 이 드렁크 드라이버죠, 술 취해서 운전해서 죽는 사람이, 그리고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 자율주행이 얼마나 안전한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대변을 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짐 크레이머는 이 사이버 트럭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디제스가 될 거다,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이건 짐 크레이머의 개인 취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외모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짐 크레이머의 개인 취향이구나. 그리고 개인 취향은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 종교TV였습니다.